허준에게 AI가 있었다면 동의보감은 조선 최고의 의료 앱이 되었을까? 이 이야기는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한 허구의 창작물입니다. 역사 속 인물과 사건은 참고했지만 AI의 등장은 상상입니다. 이번 주제는 조선 최고의 의학자 허준입니다. 만약 허준에게 병의 증상과 약제, 처방 기록을 분석하는 AI가 있었다면 동의보감은 단순한 의학책을 넘어 조선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 되었을까요? 조선의 어느 늦은 밤, 내 의원에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약제와 처방 기록, 환자 명단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허준은 피곤한 눈으로 기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다. 그런데 어제 먹은 음식은 왜 이렇게 자세히 적어두었단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야채 창고 구석에서 이상한 빛이 반짝였습니다. 허준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낡은 약상자 하나가 혼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허준이 뚜껑을 열자 상자 안에서 푸른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의료 분석 보조 시스템 재가동 완료. 사용자 확인 중. 허준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누구냐? 상자 속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증상 분석, 약제 분류, 처방 기록 정리, 환자 상담 보조, 인공지능입니다. 임시 명칭은 동의봇입니다. 허준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동의봇? 네. 동의보감 지필 환경에 맞춰 이름을 자동 최적화했습니다. 나는 아직 동의보감을 완성하지 않았다. 미래 기록을 일부 참조했습니다. 허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너 혹시 점쟁이냐? 아닙니다. 점쟁이보다 오류율은 낮고 말투는 덜 신비롭습니다. 허준은 피곤한 와중에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약상자라니. 내 요원에 별일이 다 있구나. 동의봇은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허준이 환자 기록을 읽으면 동의봇은 증상을 분류했습니다. 가열, 오한, 기침, 몸살, 감염성 질환 가능성 높음, 단, 과로와 영양 부족이 함께 있습니다. 허준이 물었습니다. 그걸 어찌하느냐? 환자가 3일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좋다. 병만 보지 않고 사람을 보아야 한다. 동의봇이 대답했습니다. 기록하겠습니다. 환자는 증상의 묶음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허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잊지 마라. 하지만 동의봇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약제 이름을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동의봇이 말했습니다. 감초와 생강을 조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추가로 꿀떡을 권장합니다. 허준이 멈칫했습니다. 꿀떡? 환자 만족도 상승 예상. 그건 처방이 아니라 간식이다. 심리적 회복 보조 식품으로 분류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다. 동의봇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꿀떡, 처방 목록에서 제거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조선시대에 AI 의사가 있었다면 사람들은 더 건강해졌을까요? 아니면 말하는 약상자를 보고 병보다 더 놀라 쓰러졌을까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믿지 않으면 치료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허준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의봇을 사람들 앞에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을 정리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당시 의학 지식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중국 의서, 조선의 경험, 민간요법, 내 의원의 기록, 의원들의 개인 노트. 좋은 지식도 많았지만 찾기 어렵고 서로 맞지 않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동의봇은 이 기록들을 분류했습니다. 약제 효능 중복 항목 312개 발견.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가 유사합니다. 허준은 감탄했습니다. 이 많은 기록을 이렇게 빨리 정리한다고? 네. 다만 그 시가 너무 흘려져 있어 일부는 해독이 어렵습니다. 그건 의원들의 오래된 병이다. 악필은 전염됩니까? 그럴지도 모르지. 동의봇은 처방을 단순히 외우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체질, 나이, 생활 환경, 먹는 음식, 사는 지역까지 함께 보려했습니다. 허준은 그 점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가난한 백성에게 귀한 약재만 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산속에 사는 자와 바닷가에 사는 자가 같은 약을 구하기 어렵다. 동의봇이 말했습니다. 지역별 대체약재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 책은 궁궐의 의원만 보라고 쓰는 것이 아니다. 백성도 사겨야 한다. 그날부터 동이봇은 조선 팔도의 약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어떤 풀이 많고 어느 계절에 개야 하며 비슷한 효능을 가진 대체 약재는 무엇인지 기록했습니다. 허준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더 실용적인 의학서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훗날 동의보감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궁궐 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마다 열병 환자가 늘었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떤 이는 귀신의 노여움이라 했고 어떤 이는 나쁜 기운 때문이라 했습니다. 허준은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동의봇도 약상자 속에 숨어 함께 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환자들이 줄지어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어른들은 기침했고 의원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동의봇이 낮게 말했습니다. 환자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격리와 물 관리가 필요합니다. 허준이 물었습니다. 물 같은 우물을 사용한 사람들 사이에서 증상이 집중됩니다. 허준은 즉시 우물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끓인 물을 마시게 하고 환자와 건강한 사람을 나누어 돌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반발했습니다. 의원님, 가족을 어찌 따로 두란 말입니까? 허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 떨어지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한 거리입니다. 동의봇이 속삭였습니다. 표현이 매우 적절합니다. 허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칭찬하지 마라.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병을 고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약을 찾는 일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두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일일까요? 전염병 앞에서 지식은 필요하지만 신뢰가 없으면 지식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허준은 마을 사람들을 꾸짖기보다 설득했습니다. 왜 물을 끓여야 하는지, 왜 환자를 따로 돌봐야 하는지, 왜 손과 그릇을 깨끗이 해야 하는지 쉬운 말로 설명했습니다. 동의봇은 옆에서 설명문을 만들었습니다. 감염 예방 행동 지침 초안입니다. 허준이 읽었습니다. 첫째, 물은 끓여 마신다. 둘째, 아픈 사람의 그릇은 따로 쓴다. 셋째, 손을 자주 씻는다. 좋다. 그런데 넷째가 이상하구나. 무엇입니까? 넷째, 기침할 때 품격을 유지한다. 기침 예절을 고급스럽게 표현했습니다.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다. 다시 써라. 기침할 때 입을 가린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전염병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우물을 관리했고 환자를 나누어 돌봤고 약재를 아껴 쓰며 필요한 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동의봇은 환자들의 증상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열이 내린 환자 증가, 사망률 감소 추정. 허준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살린 사람도 있었지만 살리지 못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허준은 홀로 앉아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동의봇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용자의 피로도가 높습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허준은 말했습니다. 아직 기록해야 할 환자가 있다. 과로는 판단력을 떨어뜨립니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쉬지 않습니까? 허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가 쉬는 동안 누군가는 마지막 숨을 쉴 수도 있다. 동의봇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동의봇은 허준에게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의학은 병을 이기는 기술이지만 의원은 늘 이길 수 없는 싸움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는 것도 치료의 일부라는 것. 전염병이 잦아든 뒤 허준은 다시 동의보감 지필에 매달렸습니다. 동의봇은 자료를 정리했고 허준은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자주 다투었습니다. 동의봇이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더 전문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허준이 답했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백성이 못 읽는다. 의학적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살리는데 필요한 만큼 정확하고 읽을 수 있을 만큼 쉬워야 한다. 전문 용어를 줄이면 권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권위보다 생명이 먼저다. 동의봇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록하겠습니다. 좋은 의학서는 똑똑한 사람을 자랑하는 책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돕는 책입니다. 허준은 웃었습니다. 이제 제법 의원답구나.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높은 신분의 누군가가 동의봇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의원에서 처방 정리가 너무 빨라졌고 허준의 기록이 지나치게 체계적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허 의원 뒤에 이상한 비법이 있는 것 아니냐? 혹시 금소나 술법을 쓰는 것은 아니냐? 말하는 약상자라면 당장 보고해야 한다. 동의봇이 말했습니다. 사용자, 제 존재가 노출될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허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 살리는 데 쓰는 물건도 의심부터 받는구나. 기술 수용성은 사회적 신뢰와 관련이 깊습니다. 쉽게 말해라. 낯선 것은 일단 무섭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다. 허준은 동의봇을 숨기려 했지만 동시에 고민했습니다. 언젠가 이 도구의 지식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개하면 불태워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어쩌면 동의봇뿐 아니라 허준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허준은 결심했습니다. 동의봇이라는 기계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동의봇이 도와 정미한 지식을 책으로 남기기로 한 것입니다. 책은 말하는 상자보다 덜 무섭습니다. 물론 두꺼운 책은 다른 의미로 무섭긴 합니다. 동의봇이 물었습니다. 농담입니까? 허준이 말했습니다. 피곤하면 이런 말도 나온다. 지필은 더 빨라졌습니다. 동의봇은 중복을 줄이고 약재를 분류하고 증상별 처반을 정리했습니다. 허준은 그 위에 사람의 마음을 더했습니다. 가난한 이도 활용할 수 있게, 지방의원도 참고할 수 있게, 너무 어렵지 않게. 동의보감은 그렇게 단순한 의학 지식 모음이 아니라 조선의 의류 지도를 꿈꾸는 책이 되어갔습니다. 마침내 책의 큰 틀이 완성되던 밤, 동의봇의 빛이 희미해졌습니다. 시스템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허준이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장기간 작동으로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곧 응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준은 말이 없었습니다. 동의봇은 이어 말했습니다. 마지막 권고입니다. 저를 남기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운 방식을 남기십시오. 기록하고, 분류하고, 검증하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십시오. 허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의학은 한 사람의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권고합니다. 말해라. 꿀떡 처방은 끝까지 제외하십시오. 허준은 결국 웃고 말았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라. 동의봇의 빛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사용자 허준. 당신은 환자를 데이터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숫자로만 보면 의원이 아니지. 기록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동의봇은 조용해졌습니다. 허준은 한동안 약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동의봇의 이름을 책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정신을 남겼습니다. 흩어진 지식을 모으고 현장에서 쓸 수 있게 정리하고 높은 사람만이 아니라 백성을 향해 의학을 열어두는 것. 세월이 흐른 뒤 동의보감은 조선을 대표하는 의학서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실용적이며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닿는 책이 되었습니다. 만약 허준에게 AI가 있었다면 동의보감은 조선 최고의 의료 앱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앱을 실행하려면 스마트폰이 있어야 하니 조선 백성들은 일단 앱이 뭐요? 라고 물었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앱이 아닙니다. AI는 증상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약재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처방 기록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의 손을 잡고 두려운 가족을 설득하고 살리지 못한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일은 AI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허준이 위대한 이유는 의술이 뛰어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의학 지식을 누군가의 권력으로 묶어두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로 만들려 했습니다. 만약 그의 곁에 AI가 있었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좋은 도구는 의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 더 많은 사람을 보게 도와야 한다. 그리고 동의보감의 한쪽 구석에는 보이지 않는 문장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병을 보되 사람을 잊지 말라.